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로 입건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는데 청와대는 이번 검찰의 수사는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를 밝히면서 검찰 소환 조사가 사실상 이번 주 중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에 청와대가 전해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전문가 네 분과 함께 지금부터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오셨습니다. 김정은 보도본부 부본부장, 여상원 변호사, 정호김 전 국회의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정영국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오늘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그간 진행되어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김정은 부부부장. 오늘 청와대가 정영국 대변인의 얘기는 오늘 검찰의 발표는 사실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검찰 조사 못 받겠다. 그러나 이제 특검이 이제 곧 활동 개시하지 않겠습니까? 12월 한 중순 정도 시작될 것 같은데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검찰이 이제 문답 과정에서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오늘 발표한 것이 과연 입증이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99% 가능하다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위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여기에 꼼꼼하게 기록이 다 돼 있었다는 거죠. 대통령의 지시사항,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내가 처리했고, 그다음에 별도로 또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점검을.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그렇죠. 있다. 그것만으로 봐도 충분히 어떤 대통령이 여기에 공범이다. 네. 이렇게 입증 가능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 이제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정영국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본 겁니다. 사실은. 이 검찰 오늘 발표 내용이 굉장히 대통령이 거의 공범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사실상 주도한 것처럼 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중대한 범죄 저지른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으로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 예. 물론 지난주부터도 사실은 이제 뭐 서면조사가 원칙이다 하고 이제 유영아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서면조사가 원칙이고 그다음에 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로 말하면 이제 다음 주쯤에나 조사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좀 예상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네. 이렇게 대통령이 거의 주범과 비슷한 공범으로 아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중요한 증거들이 다 확보가 돼서 이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로 원래 예고됐던 뭐 조사, 예. 방문조사라든지 뭐 서면조사라든지 이거 못 받겠다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걷어차버린 거죠, 사실. 네.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대통령 변호인이잖아요. 유형아 변호인이요? 네. 네, 화면에 나오겠네요. 검찰 네.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일체 응하지 않고. 또 이런 말 했습니다.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를 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 예. 유영하 변호사 말 맞네요. 그 중립적이 않았죠. 사실 이제까지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았죠. 이제 그러니까 이번 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누적됐던 수사죠. 중립적이 않은 건 맞는데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그 18일 조사도 좀 미루자. 그다음 다음 주로 미루자. 오늘 그 기소장 발표되고 나서 미루자 그랬잖아요. 예, 예. 이미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그 기소장에 공소장에 적힐 내용을 거의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느냐? 네. 안종범 수석이라든가 최순실 씨 이 검찰 조사 받을 때 변호인이 참관했을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들도 저희 의뢰인을 위해서 그 검찰 수사에 참관하면요. 네. 검찰이 이제 경험이 전혀 없는 변호사 같으면 모르겠지만 저희들 정도 되면 이제 그 검사가 묻는 걸 보면은
아, 검사가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구나 정도는 캐치할 수 있거든요. 예. 거기서 뭐 상관해서 거기서 말은 못하지만 듣고 있으면 그래서 저도 몇 번 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적이 있는데 예. 왜냐하면 검찰의 공격 그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안종범 수석이나 저기 그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참가해서 다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검사가 뭘 묻고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서 묻고 들으면요. 예. 이 결론이 대충 나와요. 이미 청와대에서는 이 공범으로 기재된다는 것을 예. 이미 벌써 알았습니다. 알았는 상태에서 굳이 그 검찰의 조사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정당성을 주잖아요. 대통령 조사해 보니까 공범이다 이런 거 하고 지금 그래서 청와대가 조사를 안 받고 예. 공격 포인트가 생겼잖아요. 대통령 조사도 안 한 아주 조사를 사실 자기들이 안 했는데 여하튼 내세운 거는 중립성을 갖다 의심하는 발언을 할 수 있게 예.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검찰이 정 의원님 나름 초강수를 둔 것 같아요. 그죠? 3명, 최순실, 정호성, 그리고 또 한 명 있죠? 그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네. 대통령을 사실상 이제 피의자로 입건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초강수를 뒀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도 보면 검찰 조사 거부라는 이제 초강수를 들고 나왔어요. 강대강 대치가 좀 이어지는 국면인데 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대통령이요. 아예 검찰 조사든 특검 조사든 조사 자체를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초강수를 이제 검찰이 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검찰이 신뢰가 떨어질 정도로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다가 이제서야 제대로 했는데 하필이면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금 적시하는 상황이니까 초강수로 이제 보이는 거고 지금 정영국 대변인이나 또는 그 유영아 변호사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중립성을 의심하면서 중립적인 특검 운운하는 거는 특검도 또 이 청와대가 중립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받겠다라는 그런 암시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정영국 대변인이나 유영아 청와대가 이걸 거부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거부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담화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사 받겠다 했고 특검도 받겠다고 해놓으시고 네. 지난주에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선 다음 주로 미루면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라는 전제를 붙이다가 지금은 이제 중립성을 얘기하는데 예. 저는 갑자기 내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그 느낌이 확 드는 이유가 2012년 대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대선 후보들 간에 토론이 있었는데 쭉 3자 토론을 했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정희 후보가 상당히 자극적인 공격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떨어뜨리기 그래서 위해서 3차 토론을 준비하는데 이정희라는 변수를 고려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후보로부터 이제 자기 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자 토론이 되자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 후보께서 토론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쪽이 있었고 예. 한쪽에서는 지금 이 정영국이나 유영아처럼 그럼 안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무슨 뭐 그 나가가지고서 무슨 성명을 발표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설득을 해가지고 토론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토론에 임하지 않았으면 51.6대 48이었는데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그때 정말 그 심각한 마음으로 토론을 해야 된다고 한 사람들은 인수위라든지 이런 데서 배제되고 그때 이제 토론 안 하겠다 그럴 때 같이 장단을 맞춘 사람들은 전부 인수위로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지금 청와대의 분위기도 지금 정도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참모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게 아니냐.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이 웃거나 조롱하거나 말거나 중립성 운운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물론 개인적인 추정이긴 합니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자, 현재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저는 이건 역시도 좀 처음 보는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서 검찰이 그동안 아주 치밀하게 수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렇죠. 박근혜 정부 휘하에 있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통해서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는 발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검찰의 사상 누각이다. 네. 라는 게 정영국 대변인의 이야기예요. 이 역시도 좀 코미디 같은 일 아닙니까?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전 굉장히 참담하고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국정의 정점에 계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본인이 이 엄중한 형사적인
상황에 같이 엮여 있는 것에 대해서 사상 누각의 판단을 하고 계시다. 지금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과정을 국민들이 다 봐왔잖아요. 수사의 내용을 일일이 보진 않았지만 누가 소환이 되는지, 포토라인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심지어는 조사실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조사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이 언론 보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웬만한 윤곽이 다 드러나 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뭐였냐면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사안이니까 네. 이게 국정농단입니다. 크게 보면 대통령 비선 실세에 근데 뭐 청와대를 수시로 프리패스했다. 안봉근 비서관 관련돼 있죠. 정호성 비서관의 실제로 통신 기록 자체가 물증으로 지금 확보돼 있죠. 그리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이제 다이어리도 확보돼 있죠.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란 게 딱 하나였잖아요. 촛불 집회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대통령이 진실을 좀 밝혀달라. 예, 예.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간신히 조사 한번 하자. 기소 안 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결과를. 대통령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한 기소조차 안 되는 헌법상의 권리를 다 안다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니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알았나 몰랐나. O냐 X냐. 예스냐 노냐. 다만 이걸 서면으로 하면 너무 신뢰가 안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방문조사든 소환조사든 대면조사합시다. 하겠다 그랬잖아요. 성실하게 임하겠고 특검도 수용한다라는 사과 말씀을 하셨던 분인데 네. 그다음에 변호인 한 명 내세웠다고 해서 그러니까 변호인을 내세웠다는 건 제 의미로는 뭐로 받아들여지냐면 자 이제 가면을 내세웠으니까 대변인을 세웠으니까 난 방에서 안 나올래.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대로 말만 전해. 안 갈 거야. 지금 이거잖아요 오늘. 안 갈 거야 나 다음 주에 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제? 예. 검찰 근데 수사 다음 받겠다. 주에도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아주 미묘한 수식어가 중립적인 특검에서 수사를 받겠다. 예. 검찰과 특검 중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누가 더 중립적일까요? 검찰이 중립적. 검찰은 어디 있습니까? 예. 대통령 밑에 법무부 장관 있고요. 민정수석, 지금 최재경이 민정수석 있고요. 그 밑에 검찰이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오히려 다수의 국민들이나 혹은 야당이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할까봐 걱정을 하면서 촛불 들고 100만 명이 나와서 예.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발표하니까 이 대통령이 공소장에 들어갈 거라는 건 네. 예측했었잖아요. 이제 네. 와서 검찰을 소설가로 만들었다. 이건 대통령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 아마 이제 오늘 그 검찰이 그 기소하면서 발표한 또 그 법원에 넘긴 공소장을 보면 청와대에서 아마 예상은 좀 했겠지만 경악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용을 쭉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상 대통령 박근혜 공소장이거든요. 네. 이 공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가 세봤더니 이제 표현은 제일 처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이렇게 시작하며 하고 이하 대통령. 소위 이제 박근혜라는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마 이건 이제 최소한의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준 것 같고요. 그래서 박근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이제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호칭이 한 62번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세봤는데 62번이요. 이 공소장이 A4로 한 30석장인데요. 네. 이 중에 62번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2번 정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이 주어로 등장하는 게 29번. 그리고 목적어라든지 그 외에 단순히 열거된 게 한 33번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로 등장한 게 62번 중에 절반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소장에 이 세 사람의 공소장에 들어있는 행위의 거의 대부분이 네. 대통령이 관련돼 주어다, 대통령의 주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경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즉각적으로 아마 검찰 수사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 네. 차라리 특검 응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오히려 제 생각에는 특검 조사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 왜냐하면은 얘기가 나와요. 오늘 이제 정영국 대변인의 이 브리핑의 이 뒷부분을 보면 네.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게 해달라 이랬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은 탄핵 절차를 그렇죠. 밟아달라. 차라리 탄핵 절차를 밟아달라. 아, 그 뜻이- 차라리 탄핵 절차를 밟아달라. 그리고 거기에서 소위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청와대 생각이 어떤 거냐면은 검찰은 이미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제 해임되면서 사실상 이제 이 고삐가 풀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병우 수석을 그렇게 물러나라 했음에도 안 물러나고 본인이 버텼던 이유 여기서 밝혀진 거죠. 왜냐하면 검찰의 장악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결국은 이렇게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온 거고 또 특검도 결국 야당 추천 인사가 특별히 맞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자기한테 절대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탄핵 절차로 가야만이 오히려 자기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정말 말이- 탄핵을 생각했다면은 저기 특검 수사도 안 받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특검에서 조사하거나 검찰 조사는 좀 신속합니다. 수사라는 거는 밀행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수사해가지고 대통령 혐의를 다 확정해버리고 네, 네. 탄핵 가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그걸 제출해버리면요. 탄핵 절차가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수사를 거부하고 바로 그 탄핵 절차로 가면 헌법재판소에서 사실관계를 새로 전부 다 확정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그 안종범 수석 그 수사 기록이 오긴 오겠지만 그렇더라도 부족하죠. 대통령 거는 조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안종범 수석이라든가 최순실 씨라든가 전부 증인을 불러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증인 한 명 소환해서 신문하는데 네. 하루가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신문상이. 왜냐하면 공소장이 30 몇 페이지라는 거는 제가 볼 때 공소장이 30 몇 페이지는 수사 기록이 한 2만 페이지가량 될 겁니다. 네. 안 그러면 그 공소장이 30 몇 페이지 안 나와요. 예. 이 때문에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서 탄핵 절차가 180일까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하지 않고 차라리 탄핵하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탄핵 절차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게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청와대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저희가 조심스럽게나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검찰 조사는 안 받겠다고 네. 했고요. 특검 조사도 중립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근데 특검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한 명씩 올리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야당이 결국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또 거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탄핵 절차로 가면 여 변호사님 말씀대로 굉장히 시간을 오래 지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 그러니까 네. 지금 늘 애국을 강조하셨는데 이제는 그 일신의 어떤 그 생존을 위한 지금 전략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인간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콘크리트 지지층인 30%가 있었는데 이게 휘발성으로 이렇게 날아갔다는 걸 믿고 싶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그 주변의 친박들도 그러고 소위 샤이박, 그러니까 숨어있는 박들이 왜냐하면 지금 그렇다 그래갖고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올라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를 보면 내년 초에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이 나가면 7명인데 결국은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7명 중에 6명이 탄핵안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이제 그 소위 보수 성향, 물론 여기서 보수 성향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 성향의 많은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제 퇴진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친박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어떤 친박, 그리고 또 요번에 이제 그 민중들이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할 때 소위 박사모라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 수가 나왔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 저버리지 않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정치공학적 전략에 의하면 지금 어쨌든 지금 수사받으면서도 수모당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특검도 마찬가지고 또 특검을 안 하더라도 국정조사는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탄핵으로 해가지고 내가 한번 배팅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자기네들의 합리적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박근혜 대통령 쪽, 특히 또 청와대 쪽에 계산 차고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길게 가서 탄핵으로 가면 유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특검 수사 벌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검찰의 그 공소장에 나타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부일 겁니다. 틀림없이. 네.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했던 부분,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했던 행동들, 행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100% 전부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앞으로 더 사실은. 추가할 수 더 있는. 나올 수가 있고 네. 또 다른 게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뭔가 시간을 벌면 헌법재판소 가면 자기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9명 중 6명의 어떤 찬성을 받아야 이제 예, 탄핵 그렇죠. 소추가 되는 거 탄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또 특검 수사하게 되고 우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번에 검찰의 공소장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앞선 두 번의 박 대통령의 사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얘기 먼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함께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